네, 주말 한파가 예고되면서 전국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세종에서는 짙은 안개와 도로가 얼어서 차량 30여 대 연쇄 추돌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새벽 세종시에서 차량 30여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이 사고의 원인이 이제 블랙아이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많이 알려진 단어긴 합니다만, 블랙아이스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말 그대로 영어로 해석을 하면 검은 얼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검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 그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이제 눈이나 공기 중에 습기가 이제 매연하고 먼지하고 같이 뒤섞여서 들어간 다음에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표면에 얇게 얼음막을 형성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블랙아이스라고 국제적으로 의미를 예.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추운 겨울에 지열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있죠.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터널 출입구, 그다음에 그늘진 도로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도 교량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예, 예. 상당히 취약한 구간이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느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영하 10도 이하의 어떤 한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습도가 높고, 네네. 그다음에 기온이 떨어지는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는 살짝 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하로 가지 않아도 0도에 가까운 온도가 되면 네네. 살짝 살얼음이 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아이스는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새벽녘이나 예. 그다음에 아침 또는 밤늦게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정점에 치달을 때 많이 발생들 하죠. 그렇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들도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져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블랙아이스와 일반 빙판길과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반 빙판길은 어떻게 보면은 눈이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이제 미끄러운 도로로 얘기를 하는데, 예. 블랙아이스는 그냥 얼음 위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길보다 6배 정도 더 미끄럽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른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시속 50km로 주행하다가 제동을 하게 되면 승용차가 평균 약간 10m 정도의 제동거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14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제동할 때 140m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앞차하고 100m 이상을 두고 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100m 준수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연쇄적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에 또 안개등도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안개가 있어서 블랙아이스가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블랙아이스라는 것 자체가 육안으로 좀 식별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아이스가 야간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가끔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보시면 도로가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블랙아이스가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안개가 끼면은 좀 짙게 끼면 도로까지 덮어서 도로에 대한 시야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멀리 블랙아이스가 뭔가 반짝반짝한 게 보인다 그러면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개가 도로를 가리고 있으니까 아예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았었더라고요. 네네. 이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블랙아이스에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염수 분차 장치나 또는 열선도 포함이 돼서 예. 빙점을 좀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얼음막 형성을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안개 위험 구간인 곳에서는 시선 유도 표시라든가 무언가가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그 사고 조치 이후에 방무벽이라든가 안개 센서, 경광등 이런 것들이 일체 없었다. 예. 그래서 뒤따르는 차들이 무언가 앞에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서 이 두 교량에는 이제 안개 대비 시설이 없었다라는 게 좀 논란거리가 됐죠. 예. 세종시에서 발표하기를 곳곳에 생길 수 있는 블랙아이스를 예측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을 건너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습도가 많기 때문에 안개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알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실제로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는 그 기온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100% 예상은 못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년 동안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기온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겨울철에 평균 몇 도까지 내려가고 안개는 며칠이 끼며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블랙아이스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예. 2015년에도 영종대교에서 상당히 블랙아이스로 대형 추돌 사고가 또 발생하지도 않았습니까? 네네. 글쎄요, 뭐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전체 결빙 교통사고가 대략 한 4,600건 정도 1년에 발생하는데 그중에 네. 이제 한 3,400건 그러니까 76%가 12월하고 1월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비율이 아니라 이제 이 살얼음 위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생하면 치사율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1.5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고속 추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간 지금 4,60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시점이 대부분 12월과 1월에 집중돼 있다. 이 얘기는 블랙아이스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점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걸 이제 추정케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얼음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일단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하는 예보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취약 구간인 고갯길이나 교량 또는 터널 입출 입구 이런 쪽에는 제설용 염수를 살포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염수 분사 장치 이게 일부 설치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 바닥에 열선이 설치돼 있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 예방에 효과적인 또 다른 조치가 바로 도로에다가 홈을 파는 겁니다. 홈을 판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통 그루빙이라고 하는데 이 도로에다가 작은 홈을 진행 방향으로 파게 되면 도로에 얼음이 형성되는 거를 억제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그루빙을 많이 사용하는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구간에 이게 멀쩡한 도로인데 왜 홈이 파져 홈이 있을까? 파져 있지라고 하는 건 다 블랙아이스 결빙 방지용으로 이제 조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지 예측력을 확대해서 운전자에게 사전에 위험 구간을 좀 알려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 예.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관련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주의 표시도 확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잦은 안개 구간이다 또는 잦은 결빙 구간이다라는 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알려주면 낮에는 운전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밤에 안 보이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밤에는 무언가 즉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예. 운전자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블랙아이스가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을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블랙아이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F1 레이서도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컨트롤이 안 된다. 예. 그만큼 운전 실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다만 이제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으려고 오른쪽으로 틀겠죠. 들잖아요. 예. 그때는 이미 바퀴가 미끄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조치를 하고 브레이크를 나눠서 몇 번 우리가 스펀지 펌핑이라고 그러는데 펌핑 브레이크를 하면 방향과 제동력이 확보가 되면서 중심을 오히려 빨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블랙아이스 위에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 제어 자체가. 제가 한번 아찔했던 순간이 있어서 네네. 네,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핸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이어를 이제 겨울용 타이어가 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있는데 스노우 체인이라든지 이런 뭐 겨울용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죠. 마른 노면을 지나가다가 저기 블랙아이스 구간이 예측된다고 잠깐 내려가지고 스노우 체인을 달 운전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급적 겨울용 타이어가 권고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계절용 타이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신발에 바닥이 닳게 되면 예. 조금만 미끄러져도 더 많이 미끌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마모도를 평소에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뭐 공기압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타이어가 지금 많이 마모가 됐구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더욱더 타이어 점검을 할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추운 날씨에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이 점도 상당히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내일 모레 한파 온다 그러잖아요. 예. 한파하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아침에 긴급 출동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터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배터리의 불량으로 인해서 시동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급적 차를 주차할 때 좀 따뜻한 곳에 해주는 게 좋고, 정 어쩔 수 없이 외부에 해야 된다라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냥 차 후드 안에 배터리 위에다가 수건 하나만 좀 덮어놔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온 효과는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기압도 한 10% 평소보다 높게 예. 유지해 주는 게 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주의할 점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영조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